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저녁TV의 김에스더입니다. 대구시장 후보로 보수의 여전사라고 불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요. 설문조사 결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민주당 김부겸 15.6, 이진숙 21.15. 차이가 많죠. 이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김부겸을 많이 앞서갑니다. 주호영 8.2, 추경호 7.6. 이렇게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지율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요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이제 주호영이가 3선을 했지요. 그런데 이진숙보다 한참 따라가지 못하는 지지율입니다. 추경호 의원도 대구 달서구에서 3선을 한 의원이지요. 그런데 이분도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호영과 추경호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아주 그냥 멀찌감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부겸이까지도 그냥 완전히 저 밑에다가 놓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공천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제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받고 이렇게 탄핵되고 법까지 완전히 바꿔가면서 이 민주당에서 내쫓은 것까지는 우리가 알지만 그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좀 낱낱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여성이지만 기자로서 15년간 살벌한 전쟁터를 누비는 종군 기자였습니다. 여성 언론인 출신으로 참 파란만장한 가정을 겪고 오셨더라고요. 방통위원장이 되시고 탄핵,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국무회의 배제, 자동면직, 체포, 석방. 정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수의 여전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론에서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알아야만이 지지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1961년 경상북도 성주 출생입니다. 2남 3녀 중에 차녀로 태어났고 경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통번역 대학원, 한영과 석사 공부를 하셨고 실제로 대구에서 1년간 영어 교사 생활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86년도에 공채로 MBC 문화과학부를 시작으로 국제부, 사회부 등을 거쳐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요. 국내 첫 여성 종군 기자로서 1990년 현지에 파견이 되면서부터 기자의 명맥을 2003년까지 이라크 전 때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었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 때부터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하면 정권 초에 가장 결정타를 입은 게 바로 광우병 쇠고기 사태였지 않습니까? 그 광우병 쇠고기 사태를 촉발한 게 바로 MBC PD 수첩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지금은 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선동하는 보도로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처럼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권의 치명타를 입힌 보도가 그 광우병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인 김대철 사장을 MBC에 내려보냅니다. 김대철 사장이요. 이 MBC 사장으로서 그때 이진숙 전 의원장을 등용을 시킵니다. 정책협력부장을 시켰지요. 그 다음에 홍보국장, 그 다음에 홍보본부장으로까지 발탁이 됩니다. MBC 노조가 보수 정권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당시 MBC 기자회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제명까지 합니다. 왜? 보수 정권의
이제 들어갔다 이거죠. 보수 정권의 한 자리를 맡았다고 기자를 제명한 것은 그때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갈등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하고 2014년 지상파 최초로 이진숙이 여성보도본부장으로 오르게 됩니다. 2015년 대전 MBC 사장으로 또 부임하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MBC 사장 이거 임기 채우지 못하고 또 그만두게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인생 2막이 또 시작이 됩니다. 정치인으로서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인생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입당하고 대구에 출마하고 2020년 친박인 정종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유승민 쪽 후보와 붙었을 때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2021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가 또 진보 진영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만두고 결국 시민사회센터에서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2020년 대구시장 선거에 역시 또 떨어집니다. 홍준표가 당선이 되지요.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중요한 인생 3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탄생한 이후 방통위는 파행이 거듭됩니다. 이제 방통위원장을 2분이나 임명을 했지만 전 민주당에서 탄핵을 계속 거론하니까 이 2분도 사의를 표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3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난리가 납니다. 피하니까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왔다고 이제 처음부터 탄핵을 서두르고 난리를 지기다가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낼 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서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냅니다.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쫓겨나고 바로 그 다음날 경찰들이 와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체포해 갑니다. 결국 체포해 가서 경찰서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렸지만 그래도 정의가 아직 살아있고 양심이 아직 살아있는 그 판사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불구속을 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지요. 이때부터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더 보수의 여전사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수갑을 차고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이재명이가 시켰습니까? 하면서 이 쇠고랑을 찬 두 손을 불끈 쥐고 각오를 다지면서 보여줬지요. 이때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한민국 보수 측에서 보수의 여전사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는 선언하지 않았지만 출판 기념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풍당당 이진숙입니다라는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출마를 결심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대구시장을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 떨어지면 경선에까지 합치면 3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산전수정 공중정 다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하든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든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언론인으로서 알려졌잖아요. 언론인으로서 정도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세계에는 들어와 보지 않았고 정치인으로서는 확증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세훈처럼 자기의 세력만 늘려가고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장으로 자기의 정치 세계만 넓혀가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통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수의 여전사로 잘 싸워주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구시장에 나가든 서울시장에 나가든 어떤 직에 출마를 하든 간에 국민의 힘을 위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개인의 정치 세계를 넓혀가려고 하는 그 야비한 오세훈, 한동훈 같은 그런 길은 절대로 걸어가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